안녕하세요, 디지털 거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GPT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GPT 굉장히 말은 많은데 아직 좀 어떻게 써야 할지 잘 모르겠고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같이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챗GPT라는 사이트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화면이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일단 오른쪽 상단에 가입하기를 먼저 진행을 해볼 텐데요. 가입하기를 눌러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혹은 아래쪽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계속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저는 구글로 계속하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글 아이디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입하고 로그인을 했더니 시작 팁이라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리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운데는 물어보는 질문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왼쪽 메뉴가 있습니다. 왼쪽 메뉴에서 내가 질문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쭉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연필 모양 새 채팅을 눌러서 내가 그 질문의 주제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 채팅을 눌러서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GPT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 텐데요. 어떤 질문을 입력해도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운동 루틴 추천해줘 라고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언제든지 질문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혹은 화살표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데요. 지금 답변을 보니까 경험이 어느 정도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 뭐 이런 걸 알려줘야 내가 더 정확한 루틴을 짜줄 수 있어 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청을 할 때요, 그냥 운동 루틴 추천해줘 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3번 집에서 할 수 있는 초보자 운동 루틴을 알려줘. 그리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배치해줘.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히 입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GPT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 지금 운동 굉장히 초보야. 근데 체중 감량을 하고 싶어. 그래서 집에서 운동하는데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루틴을 짜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초보자를 위한 주 3일 홈트레이닝 루틴을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운동시간 30분에서 45분 근력운동, 유산소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루틴으로 해? 하고 아래쪽에 표까지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들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도 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까지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부담 없이 물어보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아까 왼쪽 메뉴에서 봤던 새 채팅을 눌러서 이번엔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내가 여행 블로그를 운영 중이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5개만 뽑아줄래?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하고 화살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행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 5가지를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를 뽑아줘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 GPT가 대답한 것처럼 특별히 더 관심 가는 주제가 있어? 라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숨은 여행지, 로컬 명소 소개를 주제로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글쓰기를 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GPT가 낸 결과 그대로를 복사해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이제 GPT와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구상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기본적인 글쓰기 초안을 얻어서 내가 거기에 수정을 하면서 글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30, 40대를 대상으로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건데 여기에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에 관심이 있을지 추천을 해달라 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GPT에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새 채팅을 눌러보고요. 이번에는 우리 GPT로 언어 공부도 많이 한다는데 자, 어떻게 할까요? 영어 회화 연습을 하고 싶어. 상황에 따른 대화문을 만들어줘. 미국 식당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을 공부하고 싶어. 초보자 수준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입력을 해보는 거죠. 영어회화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상황마다의 어떤 대화문을 나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초보자야.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요. 이렇게 대화문을 만들어 줍니다. 자, 물론 이제는 GPT에서 또 음성 기능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회화 연습을 하기 좋아졌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GPT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예시 질문들을 좀 입력해 봤고요. 우리가 입력했던 주제들이 이렇게 왼쪽 메뉴에 다 기록으로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채팅을 한번 다시 눌러보고요. 우리가 이렇게 프롬프트, 질문, 요청, 이 명령을 우리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나 이력서 작성해줘. 이게 아니라 너는 HR 전문가야. 자, 이런 식으로 너는 HR 전문가야. 내가 어떤 직무에 지원할 때 이 강점이 보이려면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예시도 알려줘 라고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내가 결과를 어떻게 받아보고 싶은지에 따라서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우리가 질문을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줄글로 쭉 작성을 해주고 이렇게 예문까지 써준 걸 볼 수 있는데 지금 마케팅 직무 지원할 때 강점이 돋보이는 이력서 항목을 표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표로 작성할 때 항목 그리고 설명 뭐 이런 식으로 표를 구성해 달라 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항목과 설명으로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받고 싶은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요약을 부탁할 때도요. 그냥 요약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이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글쓰기를 할 때도 몇 자대로 작성해줘 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까 내가 검색했던 것들이 왼쪽에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주제 옆에 보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 버튼 눌러보면요. 여기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넣어두고 계속 확인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운동 루틴이라고 바꾸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름이 운동 루틴으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들은 쌓여갈 거지만 나는 이거를 조금 보관해 놓고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다시 점 3개에 클릭해서 아카이브의 보관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카이브의 보관이 됐는데 갑자기 기록에선 사라졌어요. 그럼 이 아카이브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오른쪽 상단에 내 프로필을 눌러보시면 여기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 누르셔서 여기 아카이브에 보관된 채팅에서 관리를 눌러보시면 여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눌러서 보관된 채팅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면 이렇게 GPT 탐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GPT를 쓰고 있는데 GPT를 탐색한다.
라는 게 어떤 메뉴냐면요. 이제 이 GPT 안에 조금 더 특화된 GPT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맞춤형 버전을 발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잘 수행해 줄 수 있는 특화된 GPT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글쓰기를 할 때 유용한 GPT 또 나와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미지를 만드는 GPT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GPT를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썸네일을 만들 때 그 문구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라고 할 때 이 GPT 검색에다가 이렇게 썸네일이라고 쳐보면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썸네일에 특화된 GPT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의 GPT를 선택해서 채팅 시작을 누르면 이 GPT와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GPT를 다양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우리 프로필로 다시 한번 가보면요. 우리 아까 설정 위에 챗 GPT 맞춤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좀 더 나에게 맞춤화된 GPT로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챗GPT가 어떻게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나한테 디북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야. 챗GPT가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수다쟁이였으면 좋겠어. 아니면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니까 내가 콘텐츠를 제작할 때 뭐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제공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뭐 우리가 간단하게 너는 어떤 것에 대한 전문가야. 답변을 할 때 항목과 예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해.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고 예시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PT가 가졌으면 좋겠는 특징 또는 대답을 할 때 이 GPT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문학적으로 말한다. 이런 것들을 쭉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외에 또 뭐 나는 어떤 걸 좋아하거나 나는 이런 건 싫어해 라고 하는 것들을 입력해 놓으면 이 GPT가 답변을 찾거나 대답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해서 대답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저장을 누르면 나에게 조금 더 맞춰진 GP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용할 때 효과적인 프롬프트 입력 방법 알려줘.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 방법과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제공하고 역할을 부여해라. 그리고 예시를 포함하고 출력 형식을 지정해 준다. 단계별로 설명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라. 라고 쭉 나오고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GPT의 기본 사용법 같이 살펴봤고요. 이렇게 입력을 할 때 보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컴퓨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PDF 파일을 열어서 이렇게 PDF 파일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 문장으로 요약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준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을 입력할 때요. 이렇게 검색을 켜두게 되면 웹 검색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봉준호 감독의 새 영화라고 했더니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키 17이 나왔고요. 이런 영화예요 라고 쭉 찾아온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튼으로 이 정보를 어디서 찾아왔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이 가능한 거고요. 자, 옆에 보면 이렇게 전구 모양 아이콘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바로 찾아오는 정답이 아니라 조금 생각이 필요한 질문들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GPT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살펴봤고요. 여기 우리가 질문을 했던 옆에 보면 지금 챗 GPT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만약에 더 스마트한 모델, 더 많은 기능을 쓰려면 챗 GPT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거나 혹은 왼쪽 메뉴 하단에서 플랜 업그레이드를 눌러보면 어떤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요금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프리 버전은 조금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이 모델 자체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뭐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음성을 사용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해서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답변을 얻고 조금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하니까요. 이렇게 조금 AI에 익숙해져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다음 영상에서는 GPT 플러스 유료 버전을 사용하면 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은 어떠신가요?